최근 코비드-19으로 인해 인문학, ICT 산업과의 융합이 대두되면서 인문학과 ICT 기술이 약학 분야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학 산업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융합형 인재가 어떻게 길러지고 약학 산업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경희대학교 약학인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약학과 출신 인재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저희 경희대학교 약학과 출신 동문으로는 김주일 대원제약 부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정책이사를 역임하셨던 김동근 동문과 이광민 동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동문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 임상약학 전공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다양한 동문들도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이제 경희대학교에 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저희 랩에서 올해 2월에 박사를 받은 손승환 박사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화학과 생물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의 융합인 약학을 전공하고 그것에 대한 아주 깊숙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손승환 박사가 그에 걸맞는 인재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손승환 박사 말고도 많은 인재가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올라가는데요. 그럼 약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약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되 약학자로서의 정체성 또한 잃지 말자가 제 교육 철학인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약국에서 보는 약사만이 약사의 어떻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약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약사를 통해서 투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근간에는 약학이 있고요. 그리고 제약산업 현장에서 가장 이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분들 역시 약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약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 약학이라는 융합학문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는 인재를 성장시키자가 제 교육 철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한 교육들을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학생들이 접하면서 자신만의 퀘스천을 갖고 이러한 퀘스천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같은 운동장에서 호흡하고 뛰는 플레잉 코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 학생들에게서 배우고 최근 현안에 대해서 특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제가 배웠던 다양한 일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전달자인 역할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약학과 동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죠. 선배님 업무에서 융합형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피해구제 업무에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환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부작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법률적인 규제와 절차를 숙지하며 IT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융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 개개 학문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회사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으로 봤을 때는 일을 진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융합형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대에서 배운 지식으로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약 산업의 특성상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약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약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발전하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소비재에서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들을 제약 산업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이라고 하면 의약품의 발굴에서부터 의약품 허가, 관리까지 다 통용되는 말인데요. 이런 전 과정에는 다양한 실험, 그리고 연구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각종 자료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희대학교 약학과에서는 기존의 텍스트북에 존재하는 학술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실무적인 학습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술적인 지식 그리고 실무적인 지식을 이제 융합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은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혹시 그러면 선배님은 재학 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이 질문이 참, 전 술 먹고 땅바닥에 누운 거밖에 없는데 참 어렵네. 사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도 좋은 인격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거든요. 저 또한 면접을 볼 때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서클 활동을 했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나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후배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을 먹고 하늘을 높이 봐. 술을 먹고 등으로 땅의 온도를 한번 느껴보고, 술을 먹고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봐. 약대는 면허증만 따면 학교 다닐 때 몇 학점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잖아. 하지만 그 속에서 네가 만난 사람은 네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 일을 하고 네가 네트워크를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야 라는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제약회사에서의 약학은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조율을 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성과를 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진정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능력, 사람의 아픔,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훌륭한 약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공부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말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을 때면 의과대학에 내과학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했고, 약물 이해의 것들이 궁금할 때면 성인간호학 교재를 가지고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과목을 왜 배우지? 라고 생각했던 과목들도 꽤 있었는데요.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모든 과정들이 배움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또 관련 내용들을 같은 동기들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의 배움들이 현재 제가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실습 환경이 되게 좋아요. 병원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의무 기록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환경이라서 저는 그게 진짜 많이 큰 도움이 되었군요. 처방 같은 거 보고 이제 눈여겨보거나 이제 생소했던 처방들을 적어놨다가 실습 끝나고 나서 일과 끝나고 실습실에서 혼자 책 펴놓고, 이제 의료 환경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다양한 문헌들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마음껏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동문 선배님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수업을 들으시나요? 생물의약품 개발론과 같이 첨단 의약품과 관련된 수업, 임상화학처럼 병원의 임상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업, 건강기능식품학 같이 지역 약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들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정책 등 사회과학적인 수업들까지 약학이랑 연결고리로 묶여진 다양한 수업들이 모여서 융복합적인 수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학과 5학년은 약물치료학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학이란 환자의 질병 상태와 약물의 효과, 부작용, 약물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환자마다 최선의 약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약학과 3, 4학년 때는 질환과 약물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공부를 했지만 약물 치료학에서는 이제 같이 서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용이 정리되고 그에 따라 좀 더 정제된 지식을 수양할 수 있습니다. 5학년 2학기 때 필수 실무 실습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습을 진행했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처방감사 및 조제, 투약부 업무, 주사 조제 등의 업무를 하면서 약물 치료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장 중심 약학 실무 능력을 기르면서 병원 약사에 대한 진로를 꿈꾸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혹시 향후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나요? 저는 신약 개발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약학과 대중 사이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을 한꺼번에 올려줄 수 있는 신약을 제가 한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실험, 실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개별적인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 약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럼 수업이 선배님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학에서는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고 이는 제가 목표로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의 신약 개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물학과 약물치료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 케이스에 적용을 해보면서 다양한 임상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향후에 약사가 되었을 때에도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고민하게 됐고 생각보다 문과적인 성향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인터뷰를 진행한 저는 경희대학교 약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경희대학교 약학인으로서 약학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활약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로에 대해 명확한 길이 보이기도 하고 경희대학교 약학인으로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경희대학교 약학과에서 앞으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까요?